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일정과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새벽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순자산 구매 속도 조정이 그 시장이 생각했던 그런 기대치에 이제 부합을 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정감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 하는 거에 이제 시장이 화답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금리에 대한 좀 편안함을 가지고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도 0.65% 정도 상승했고, 다우도 0.29% 정도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이런 의외의 미국 시장의 환호 덕분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축제 분위기는 굉장히 빨리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이거를 추수감사절에 빗대서 연준 감사절이라고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시작도 0.85%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해서 3,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그 뒤에 이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전에 3,011포인트를 살짝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지는 못하고, 지수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서 거의 장이 끝날 때 무렵에는 마이너스 안 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33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17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6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6,554억. 요새 개인들은 참 그 흥분을 잘 안 합니다. 작년하고 전혀 달라진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갖고, 3천을 못 회복하고 2,983.2포인트, 어제보다 0.25% 상승한 채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76% 상승하는 그 1012포인트 위에서 출발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1015까지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국인, 뭐 개인, 외국인이 뭐 끝날 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개인들의 지속적인 그 매도 때문에 오전 중에 이미 그 플러스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그 보합권을 향해서 힘을 쓰다가 그냥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억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 거의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이 42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235억을 순매수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7천억을 순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은 가까스로 1000포인트는 지켰어요. 1001.43포인트. 어제보다 0.36% 하락한 채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죠.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중국이 탄소 감축, 우리도 지금 이제 그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 제로, 탄소 감축, 뭐, 언제까지 탄소를 얼마큼 줄이겠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자꾸 지금 요새 이제 국제사회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원전 150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시 뭐 이 만리장성이 있는 나라라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찌됐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지 알 거지만, 이거 150기를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 세계가 35년 동안 그 지은 원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한마디 했는데, 한국에서의 탄소 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좀 어렵다.
근데 그것도 뭐 전혀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자력이 옳다 그러다 이거 또 얘기하면 정책적 이데올로기로 자꾸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원전이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 그 주도형 국가에서는 특히 이제 그 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을 한국에 해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오늘 발언이 있었고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아직 야권의 대선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결정되면 곧, 이런 이제 원전 문제 같은 것이 그 대선에서의 정책 테마로 본격적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원전 이런 거 이슈로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현대차가 10월에 미국 시장에서 선방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더 많이 팔았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 세계적인 세트 메이커들이 다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도요타 같은 거는 28% 줄었고, 혼다도 23% 줄어들었는데, 판매가. 그래서 이제 선전했다. 그런 얘기 또, 근데 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승 탄력이 더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오래간만에,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횡보권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에너지 축적이 조금만 되면 아주 다른 변수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 섹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이게 아시지만 이제 그 요소수 이거 때문에 뭐 어제는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이제 물류 대란이 날지도 모른다. 이 트럭 이런 상용차들 디젤 엔진을 쓰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뭐 반은 아니지만 한 40% 가까이가 전부 비료의 수입 그 요소의 그 한 40% 정도가 전부 비료 쪽에 쓰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료값이 이제 올라갈 거는 이제 자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아시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되면 또 우리 이제 식탁 물가 당연히 비료값이 그러니까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빙빙 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뭐 LG화학, 삼성 SDI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 SDI를 좀 주로 샀어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소재 부품, 2차 전지 소재 부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배터리 3사하고 소재 부품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오늘은 좀 쉬어가는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것도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걸 신사업에 연계하겠다.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해서 오늘 좀 올랐다가 한 10% 이상 올랐다가 종가는 한 2.47% 오르는 것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없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리니지 W 출시일인데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13%가 넘게 하락을 하다가 종가는 한 9.28% 하락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 게임주 같은 거를 잘 보면 이게 이제 11월 시작돼서 성수기다 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런 이제 메타버스나 특히 이제 NFT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게임 안에 접목시키고 그거와 연계시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게임만 재밌어서 이렇게 했는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김작가 TV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한 3개월 넘게 있다가 출연을 한 건데
지난 8월에 제가 출연했던 거로 기억해요. 김작가 TV에.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뭐 댓글에 많이 좀 그 컴플레인도 많이 있었어요. 예, 뭐 맨날 현금 비중 늘리면 언제 주식 사서 언제 먹냐, 뭐, 올라갈 때 먹어야지, 뭐, 이 사람은 맨날 뭐, 현금 만들래,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오늘 녹화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연차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방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우리 백만개미 그 채널에서 못 해드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거기선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한 10여 개 섹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섹터별로 좀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말 동안에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하죠.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에 이 연준 감사절 이후의 시장은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연준 감사절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오늘은 이건 이벤트 데이예요. 이벤트 데이.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치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테이퍼링을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에 뭐 그렇게 호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어떻게 하네,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하면서 이게 시장에 그만큼 반영되면서 녹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연준에서 테이퍼링 내용을 공개했을 때 그게 격차가 어느 정도로 크게 나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리 반응하는데 일단 월 150억 불씩 그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거는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하면은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아니,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언제 할 건데, 이게 이제 바로,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상은 굉장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이 얘기가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금리 인상 당분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하고 아주 역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은 뭐 우리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겠다. 그런데 연준 의원들 중에서 18명이죠. 그 중에서 9명은 내년 내에 금리를 손봐야 된다. 또 9명은 내년 넘겨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반인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연준 파월 의장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금리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쉽게 넘어가기 쉬운 테이퍼링은 필요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월 150불씩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게 우리가 다 생각했던 그 정도 규모에 부합하지만 요 얘기가 테이퍼링의 속도나 규모 이런 게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 걸려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쯤이면 얘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연임 얘기가 안 나와요. 민주당에서 아직 연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여기서 뭐 테이퍼링이나 등등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조만간에 연임을 받든 못 받든 뭐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연임을 받았다. 그 후에도 이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특히 파월 의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제 이렇죠. 관리들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서부터 오늘 이제 3시 반까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일어났던 이 연준 감사절 축제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할로윈 데이 있잖아요. 그거 저희 어렸을 때는 할로윈 뭐 이런 거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 제 손주들 봐도 할로윈이 뭐 어떻게 보면 추석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뭐 미리 뭐 복장도 이렇게 하고 뭐 학교나 유치원 가는데 막 그거 뭐 만들고 그래서 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새벽에 일어났던 그 연준 감사제의 축제를 우리도 이어서 이렇게 해서 축제를 정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시장만 안고 있는 특별하게 그 수급의 불균형이 아직은 쉽게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이게 해결돼 가는 과정에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이게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20일 이등평균이 2993.5일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지수는 21 이평 아래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뭐 방향전환해서 상승으로 내달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일련의 이런 이제 파티, 연중 감사절 파티 이런 걸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이 파티만 끝낼 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뭘 궁금해할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이젠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아주 멀리 있지만 지금으로선 아주 멀리 있지만 이제 그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후행적으로 와서 이유가 달리고 뭐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금리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올리지도 않은 금리를 뭐 내년이 지나야 올린다는데 뭐 그걸 그렇게 끌어다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그래서 그게 뭐 내년 말이냐, 뭐, 후년 초냐, 뭐, 이런 식의 이슈를 끌어오기는 힘들지만, 시장은 항상 걱정이 없어서 걱정을 못 하는 데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특히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따라 움직이면서 뭐, 좁혀져서 그렇고, 뭐, 넓혀져서 좀 안심되고, 뭐, 역전되면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테이퍼링에서 화두가 금리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제 경험하고 있는 뭐 요소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 뭐 폭등하는 거 뭐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다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육중전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육중전회에서 그 중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진핑 집행이 연장되는 거, 그거에 관한 무슨, 합당한,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하루아침에 금방 해소되고 이랬지 않지만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지구 뭐 온난화의 주범 뭐 이런 걸로 중국이 이제 많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오늘 이제 중국이 뭐 150기 진다고 그랬잖아요. 원전. 원전 갖고 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원전이 그 뭐 좀 위험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 탄소는 안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기가 공급되면 싸게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초 소재의 코스트가 좀 잡히죠. 그게 이제 우리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금방 되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그 육중전해가 정리되면서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들여다볼 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는가. 어찌된 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연중 감사절 축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다시
예,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야죠. 원래대로 돌아오면 우리 시장은 다시 그 촘촘한 수급을 개선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된다. 다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몇 걸음 전진하고 또 몇 걸음 후퇴하고 이런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곧 저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고무적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내일 저점이 좀 올라가야죠. 내일 오늘보다는 좀 금요일이고 근데 코스피가 조금 좋아졌으면 많이는 아니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로 보면 오늘 이제 올랐다가 약간 밀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괜찮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평균 보유 단가가 현가에 가까워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응 전략으로 돌아오면 어떤 거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나 반도체도 크진 않지만 조금 올랐고, 카카오도 좀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사랑했던 우리 삼성전자, 우리 카카오, 우리 LG와 우리 SDI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데 이런 대형주 중심의 메인 포트가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등등 해갖고 굉장히 빠르게 돌잖아요. 그 도는 거에 이슈 순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네, 두 각을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인 포트는 팔 수는 없지만 더 사는 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건 천천히 상황이 무르익은다면 사도 된다. 다만 이슈 순환 과정에 있어서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아직은 그렇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게 이제 저 백만개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좀 일찍 사야지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개인 투자가는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늦는 듯해도 확인 후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어쨌든 간 축제였으니까 축제는 좋잖아요. 그래서 끝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축제는 원래 끝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